북경의 천안문 광장은 늘 사람들로 붐빈다. 특히 천안문 바로 맞은편에 있는 이곳은 모택동에 유해가 안치돼 있는 기념관 앞은 이른 아침부터 장사진. 웬만큼은 사회주의 체제 속에서 학습된 정서이면서도 상당 부분 자발적인 행렬이다. 그 자발성이 놀랍다. 같은 북경 시내 공자의 사당. 역대 왕조의 융숭한 대접으로 사당의 거치장은 대단히 장엄하다. 그러나 기원전 500년의 혁명가 공자는 켜켜로 쌓인 먼지 속에서 한낱 쾌락한 모습으로 남아있을 뿐이다. 사당 경내는 온종일 적막하다. 어쩌면 1992년의 중국에서 공자의 위상을 가늠한다는 것은 매우 난해할 것이었다. 성인 공자, 그는 어디에 있는가? 익숙하면서도 상징적인 이름이다. 산세가 드높고 장대하여 수많은 제후들이 이곳에 올라 치세를 구상했었고 오늘날에도 중국인이라면 평생에 한 번은 꼭 오르고 싶어하는 5대 명산의 하나다. 마치 생의 한 정점을 향하듯 길고 가파른 하얀 길. 산 아래부터 시작되는 7,400계단이다. 중턱에서 마지막 관문까지 다시 1,600계단. 그 끝, 남천문이 목표 지점이다. 중국인들은 이곳 태산에 오르면 산의 영험을 얻어낼 수 있다고 믿어왔기로 간만 걸어서 오른다. 태산 위에서 영업하는 식당들의 요리 재료를 일일이 이렇게 지어 나른다. 근대와 현대가 공존하는 곳. 그것이 오늘의 중국이다. 짐을 꾸려들고 소원을 빌려가는 아가씨들. 그 고집스러운 열정이 이곳의 돌계단을 쌓게까지 했을 것이다. 그들이 믿는 영험의 역사는 길다. 2500여 년 전 춘추시대 노나라의 한 선각자가 이곳에 올랐다. 주유 천악길에 나선 공자의 발자취는 그 후 민간 신앙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곳 태산은 중국인들에게 영험한 산으로 알려져 왔다. 과거 이래로 위로는 황제로부터 일반 백성들까지 제를 지내고 소원을 비는 행렬이 끊이지 않았다. 이들 노인 양주는 태산에서 정성을 들이면 영산의 정기 덕분에 죽은 뒤 영혼이 이곳에 깃들게 된다고 했다.
정상 부근의 날씨는 변덕스럽다. 산 밑은 초여름인데도 이곳 날씨는 한겨울 같다. 여름 복장으로 태산에 올랐던 취재팀은 추위를 견디다 못해 돈을 주고 군복 같은 외투를 빌려 입었다. 태산 정상 못 미친 한쪽 구석에 일반 관광객은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기념물이 있다. 망호 성적, 태산에 올랐던 공자의 발자취를 기리는 곳이다. 공자가 주유천하에 나선 것은 조국인 노나라에서 뜻을 펴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에 뜻을 펼친다는 것은 곧 나라의 주요 관직에 앉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가 노나라를 떠나 이 산에 올랐던 자리, 그러나 사당은 폐허가 돼 있다. 최근 들어 사당 중건이 시작되기는 했으나 전혀 진척이 없는 듯 번듯한 사당 모습을 기대했던 취재팀의 예상은 충족되지 못한다. 태산 정상. 바로 그 자리에서 산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곳이 노나라 땅이다. 태산 줄기를 경계로 왼쪽이 제나라, 오른쪽이 노나라. 역사가들은 공자 당시를 춘추시대라 명한다. 공자가 태어난 이곳 이 산은 온통 민둥산이다. 간신히 나무 몇 그루가 있을 뿐이다. 벼슬 없이 영락한 공씨 집안의 시집와 공자를 낳았다는 모친의 무덤을 지나서 공부자 동굴이 있다. 그의 탄생에 대해서는 일견 설화적인 요소들이 보태져서 전해진다. 그의 어머니가 이곳 이 산에서 등남 기도를 올린 끝에 이 동굴에서 중리, 즉 공자를 낳았다는 부자동이다. 원래 마른 땅이었으나 그가 태어나자 맑은 샘물이 솟았다고도 한다. 성인의 위치에 걸맞는 신격을 부여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공자는 몰락한 귀족 집안의 후예였다. 공자 스스로 젊은 시절에 미천한 신분이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생계를 꾸리기 위해 여러 가지 막일을 해야만 했다. 곡식 창고지기, 그리고 소 키우기. 맹자에 기록된 바 공자는 그 시절의 내 의무란 소와 양이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돌보는 것이었다라고 말했다 한다. 곡부 근교의 농촌은 여전히 전근대적이다. 노동력은 아직 대부분 농촌에 머물러 있어서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에 내줄 수가 없는 것이다.
어느 날 공자는 제자들에게 물었다. 나라를 다스릴 기회를 준다면 어찌하겠느냐고. 제자 중에 하나가 백성들의 냇가에서 목욕하고 바람을 쏘이도록 하겠노라 하자 공자는 썩 흡족해 했다. 공자의 고향인 이곳 곡부는 공자 덕에 먹고 산다는 곳이다. 인구 50만 중에 공시성 가진 이가 10만이어서 공자의 영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곳 곡부 공묘의 규모는 대국의 성지로 손색이 없다. 바로 올해 봄, 북한 주석 김일성이 중국 방문 중에 짬을 내어 여기까지 오기도 했다. 我们再看底下这个碑符哈，这个碑符呢，好多人都说它是龟驼碑，它呢具有4个特点，就是龙哈，头像龙，背呢像龟，鹰爪蛇尾，善于辅佐，好多碑呢都用它来做这个碑符。 명나라의 황제가 공자 사당을 중건하면서 친히 내려세운 비석이다. 어제비. 어제비의 표시인 용트림을 얹고 있다. 북경 공묘와는 달리 관광객들로 가득한 곡부 공묘. 공자의 고향이라는 사실이 이곳을 마치 대중적인 견학 장소처럼 친근하게 만들었다. 문화 대혁명 당시 공자는 봉건 체제를 떠받드는 대들보 역할을 했다 하여 철퇴를 맞았었다. 문화 대혁명이 과거지사가 된 지금 철저하게 파괴됐던 대성전은 멀쩡하게 청대의 모습을 되찾았다. 지금의 정경이 청나라 때와 다른 것이 있다면 왕권의 비유 아래 억압적으로 강요된 육아 사상이 아니라 다소간 향수 어린 회고 취향의 대중성이다. 안회는 공자가 제자들 중 가장 아꼈던 인물이다. 그가 죽었을 때 공자는 아들을 잃었을 때보다 더 슬퍼하며 하늘이 나를 버리는가 탄식했다. 공자는 인간이다. 세계 4대 성인 중 신화적인 요소가 가장 덜하다. 공자의 인간적인 일면을 얘기할 때 안회에 대한 편애가 거론되곤 하는 것이다. 대중들에게는 인간 공자보다 신과 동격인 공자가 더욱 가까운 듯 여기서의 공자는 복을 비는 대상이다. 매년 중국 전역에서 150만 명의 관람객이 이곳을 찾는다. 그런데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생활 속에 과연 공자는 얼마만큼이나 자리 잡고 있는지. 来，过来那谁？他们不是因为好意思，我就是那个。先生，您从哪来？我们从北京东城。북경 동성구에서 오셨다고요? 왜 멀리 북경에서부터 북까지 왔습니까? 很远，你们怎么到这儿来了呢？西府。我们是那个区工会组织旅游团，来到这儿旅游。 이 구에 동성구 이제 직업동맹회 그런 단체로 조직해서 관광을 나왔다. 그 공자에 대해서는 뭐 많이 알고 계십니까? 对孔子你们了解的多不多？不算太多，但是知道点一些，知道一些。 아주 깊이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다 알고 있다. 그 공자의 책 논어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论语，孔子的《论语》念过没有？
他们，我们知道一些个啊，像孔子的那个《三字经》什么的，知道一些，不太 논어는 全。 하지만 그 삼자경이라다 이런 거는 들어 안다는 게. 그럼 평소에 생활하시면서 공자의 가르침 같은 걸 실천하기도 합니까? 那平时在这个孔子的教诲啊，你们在生活当中有没有起作用啊？ 没有什么起作用。 그 별로 그런 거는 뭐 자기네 염두에 두지 않는다 이제. 谢谢，不客气，不客气。 공묘박 곡부거리 도처에는 공자가 내세워져 있다. 취재팀이 묵었던 숙소. 공자가 군자의 세 가지 기쁨 중에 하나로 꼽았던 유붕자원 방내 부력 역호가 호텔 입구를 장식한다. 공자가 이 호텔의 등록 상표인 것이다. 이곳 곡부 사람들이 애용하는 상점에서도 우리는 공자와 만날 수 있다. 곡부에서 파는 모든 술에는 공자를 비롯 그의 애제자들 이름이 붙어 있다. 명문가에서 집안 고유의 술을 빚어 마시던 전통이다. 공자의 묘와 사당을 관리하며 영지에서 농사짓던 후손들이 오늘날에는 집안의 명주를 곡부의 명물로 내놓고 있다. 성지의 뒷골목은 노점상이 즐비하다. 요란한 노랫소리가 예절의 도심을 자랑하는 곡부로서는 다소 엉뚱하다. 관광객을 위한 값싼 옷까지 들이다. 기록에 공자는 의복에 대해 매우 까다로웠던 것으로 돼 있다. 실용적일 것, 쾌적할 것, 그리고 무엇보다 예법에 어긋나지 않을 것. 육아의 법도가 비합리적이라고 오해받는 것도 의복을 비롯한 무수히 많은 격식들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공자는 그래야만 한다고 했다. 인간이 본래 야수적이어서 예로서 자신을 다스려야 한다고. 그러나 이곳 노정 골목에서는 공자의 그러한 가르침은 별 인기가 없다. 고객들은 재미있고 현실적인 내용의 책들, 특히 모택동의 생애와 사상, 그리고 그의 사진들을 주로 찾는다고 했다. 오늘날의 중국에서 공자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在中国呢，孔子的思想呢，当然现在来说，系统去学习孔子的话的人是不是那么很多的？虽然在学的教科书当中也有，但是内容呢还是比较少。但是呢，作为孔子思想呢，因为它就已经经过几千年的这个对中国人他已经有了很深的影响了，所以大家呢自觉会不自觉的呢都会呢这个用孔子的思想。 공자가 살았던 춘추 시대는 매우 황폐한 시대였다. 칼을 수집하던 한 군주는 새 칼이 생기면 반드시 지나가던 백성을 베어 그 성능을 시험해보곤 했다. 귀족들은 간음은 물론 근친상간조차 다반사로 저질렀다. 공자가 지나칠 정도로 엄격하게 윤리를 강조한 것도 자신이 살던 시대의 이러한 비윤리성 때문이었다. 이 시대의 백성들은 군주와 귀족의 노예나 다름이 없었다. 억압적인 나쁜 정치 아래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은 언제나 백성들인 것이다. 공자가 정치에 뜻을 두었던 것은 이처럼 해결해야 할 문제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었다. 공자는 노나라에서 벼슬을 얻기는 했으나
영향력이 없는 한직이었다고 전한다. 그가 내분이 일어나 혼미에 빠진 노나라를 등지고 주유천하에 나선 목적은 자신을 알아주는 군주를 만나 뜻을 펴는 데에 있었다. 태산을 지나며 그는 제자들에게 말했다.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도 무섭다고. 제나라를 찾았을 때 막강한 군주였던 제경공은 공자를 극진히 대접하며 배움을 청했고 고위 관직인 대부의 자리를 제안했다. 당시 제나라의 도읍이었던 임치 땅이다. 이곳에서 2500년 전에 묻힌 제경공의 순장 무덤이 발굴됐다. 그것은 당시의 제나라를 읽어내는 보다 확실한 단서가 될 것이었다. 제경공 순마갱, 순장이란 생매장이 아닌가. 허석유된 말의 뼈, 주인의 죽음과 함께 산채로 묻힌 600마리 말의 화석이다. 제나라 경공은 그렇듯 막강한 군주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치를 거스르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났던 시대가 공자가 살던 춘추시대였다. 춘추시대는 일반 백성들에게는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복종의 시대였다. 군주가 권력과 영화를 누리는 동안 신하들은 사욕에 빠져 나라의 기강을 해친다. 공자는 제경공에게 말했었다. 정치란 임금은 임금 노릇, 신하는 신하 노릇을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공자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익과 욕심을 따르게 생겨 있으나 예로서 그것을 다스려 극복하고 어진 심성에 도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자기 시대의 무질서를 일소할 정신의 혁명을 주장했던 것이다. 他想实现一个理想，这个理想就是后代儒家给他概括的那个大同的理想。没有人跟人之间都是很和睦的相处，大家嘛都到该种田的时候都可以种田，那么该收获的时候嘛都可以得到粮食。 这样的一个大同的理想，这个大同理想怎么实现呢？孔子提出了一个仁，一个礼。仁嘛，就是人跟人之间要相爱，他认为通过这个吧，就可以实现这个理想。另外要实现礼，礼嘛就是要有差别，上下有等级的差别。他认为这个样子呢，社会秩序就可以巩固起来了。孔子是一个伟大的人物，他首先是提出这样一个理想。 이곳은 최초의 공자 서원이다. 공자에서 증자를 거쳐 맹자에 이르는 항맥이 형성된 곳. 취재팀이 도착했을 때 서원문은 잠겨 있었고 관리인은 들릴 나갔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이 오래 잊고 있던 것을, 이 서원에도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닷없이 상기시켜준 격이다. 마을 사람 모두가 봄농사 수확으로 바쁘다.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전가를 받은 관리인이 달려왔다. 서원은 중점 문물, 우리식으로 말하면 중요문화재로 지정돼 있어서 관리국의 허가증이 있어야 출입할 수 있다. 관리인은 우선 허가증을 확인했다.
그러면서도 이 평범한 농부는 어딘지 미안해하는 기색이다. 咱们来吧，还 명나라 때 다시 지어져 공자 학파의 본산으로 맥을 이어왔으나 문화대 혁명 이후 지금까지 용도 폐기 상태다. 인간 세상에 대한 성찰과 극복의 방법론을 터득하여 현실의 전망을 제시했던 공자.以前这些东西啊，全部都给破坏了。哦。这里有3神坛，就是孔子的神坛。哦，这个在过去，我很小的时候，在这里玩，石头还多。哦。这大铁墙楼子都是现在都没。 문화대 혁명이 파괴하려 했던 것이 공자 사상의 본질이었을까? 아니면 정치권의 이념과 인재를 제공하며 봉건시대의 대들보 노릇을 했던 유교의 역사였을까? 공자의 사상이 정치와 더욱 가까워진 것은 맹자시대에 이르러서이다. 맹자의 고향으로 가는 길, 나락이 가득 널린 위를 천연덕스레 밟고 지나가는 자동차. 봉건시대의 정치란 대체로 백성이 길을 비켜주어야 하는 것이었다. 맹자의 고향 추현은 공업도시다. 공자가 태어나 성장한 곡부가 예절의 도시임을 자랑하는 데 비하면 품위는 없으나 실리적이다. 한국의 60년대를 연상케 하는 근대화의 초기 단계. 벽돌 따위에 건축 자재를 가득 실은 마차들이 바쁘게 힘겹게 근대화에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맹자는 바로 그들에게 군주를 쫓아낼 권리가 있다고 선언했었다. 그러나 이곳 추현에서 맹자의 그러한 획기적 주창보다 훨씬 공감을 얻고 있는 것은 맹모 삼천지교의 주인공, 즉 그의 모친이다. 맹모의 자녀교육 정신을 일으켜 본받자는 구호 속에서 추현의 주인공은 맹자가 아닌 그의 모친인 것이다. 정확하지는 않으나 맹자 역시 가난한 토족 집안 출신이었다. 그러한 그가 공자의 버금가는 성자, 즉 아성으로 추앙받기까지의 행로는 어떠했는지. 맹자는 공자의 손자인 자사에게 사사했다. 직계 항맥인 셈이다. 그리고 그 역시 뜻을 펴기 위해 여러 나라를 돌아다녔으나 결국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공자와 마찬가지로 그는 백성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백성의 복리가 정치의 기본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그는 정부의 고관 대작과 왕족들을 선망하는 묘한 이중성을 지녔었다고 전해진다. 정부의 권력은 백성의 동의가 있어야 정당하다고 했던 맹자의 또 다른 일부다. 이곳 맹자 사당은 찾는 사람들이 없어 적막하다. 맹자는 맹자일 뿐 공자가 아닌 것이다. 这个地方呢，就是秦殿，这是孟子的夫人田氏的灵堂。现在这个里边办的是孟子生平事迹3. 안내원 처녀는 맹자의 학문적 업적은 전적으로 모친의 교육 덕분임을 강조한다. 맹모 삼천지교. 그것은 곧 어린 시절 맹자의 환경이 불우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만들어진 얘기다. 공동묘지 주변에서 곡성을 흉내내며 놀았던 맹자.
시장거리에서 거칠게 흥정하는 상인들과 주정뱅이들 틈새를 누볐던 맹자. 그것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맹자의 입지전과 맹모의 교육열이다. 여기 추현에 사십니까? 您是住在这周县的吧？是的。 여기가 맹자의 고향인데 맹자 어머니 얘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这是孟子的故乡，你对孟母认识一点吧？ 认识。 맹자 어머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你是怎样想看这孟母啊？这是孟母的故乡哈，对孩子教育也是有帮的，对吧？ 맹자 어머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你是怎样想看孟母啊？很崇拜他，就是把孩子去严格的教育一下，向孟母学习。 그러면 아주머니도 맹자 어머니를 본받아서 이렇게 자식을 교육시키고 있나요? 就是学习孟母怎样教育子女。教育孩子的行为嘛。 문화태 혁명이 서슬이 잠잠해질 즈음에 세워진 이곳 추현에만 있는 거리. 학자들은 맹자의 입지전을 또 다르게 분석한다. 맹자의 지나친 권력 지향은 아버지가 없는 결손 가정 출신인 탓이라고. 그래서일까? 오늘의 맹자 고향은 유난히도 좋은 가정 환경과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한다. 한나라 무제 때 이곳 가상현에는 매우 지적이고 열렬한 유학 신봉자가 살았다고 한다. 무시사. 무시성을 가진 그 토호의 사당 석각들을 모아놓은 국보급 문화재로 지정된 것이다. 작년 다른 곳에서 가상현경 내에서 발견되더라. 그럼 우리가 보다 보니까 가상현에 돌이 많이 나는데 그래서 이렇게 옛날에도 이렇게 했는가? 因为这假山看来是这个石头挺多的，所以说跟过去也是刻了这些东西是吧？有关系，对，有客观条件。对对。 사당의 건립자가 살았던 한무제 때에 유가는 가히 독전의 지위를 누린다. 한무제는 중앙 집권의 강력한 통치력으로 국력을 크게 신장시켰는데 그가 치세의 근간으로 삼은 것이 유가의 정치 이론, 즉 맹자가 구체화시킨 정치학이었던 것이다. 공자의 학설에 맞지 않는 것은 일체 거론할 수 없었다. 건립자는 그 시대 최고의 지침을 그림으로 석판에 새겨 남겨놓았다. 그러나 중국 역사상 공맹의 학문은 수차례 참변을 겪었다. 진나라 시황제는 봉건 사회 이래 최초로 천하 통일을 이루었고 만리장성은 그의 치적의 상징이다. 장성의 원래 길이는 바레만에서 고비 사막에 이르는 수만리. 물론 그것이 전부 시황제 때 세워진 것은 아니다. 각국의 제후들이 난립하여 쌓았던 군서 성벽들을 시황제가 주도하여 하나로 이은 것인데 그는 통일을 더욱 공고히 다지기 위해 사상의 통일 또한 시도했다.
공자의 유학을 비롯한 제자 백가의 모든 책을 태웠던 분서갱유가 바로 그것이다. 그때 공자의 후손이 시경과 서경 등의 서책을 숨겼다는 곳이다. 세월이 흐른 뒤 유교의 경전들은 다시 꺼내어졌고 당시의 찬변을 상기하기 위해 흔적을 남겨놓았다고 했다. 공자의 후손들이 살던 집 뒤뜰. 공자 사후 77대손에 이르는 기나긴 역사 중 최초의 찬변이었던 분서갱유. (1966년) 모택동의 문화대혁명. 모택동은 자신의 위치가 고립되자 세를 만회하기 위해 식민 봉건 잔재의 타도를 내걸었다. 기존의 모든 것이 사회주의 건설의 장애물로 낙인 찍혀 파괴됐다. 유가는 첫 번째 타도 대상에 올라 전국의 수많은 사당과 유적지가 처참하게 부서졌다. 산동성 외곽 가상현의 한적한 농촌에 공자의 제자이며 그의 손자를 가르쳤던 증자사당이 있다. 즉 증자는 공자와 맹자의 연결 지점에 있던 인물이다. 조상의 집에 살며 진리를 전하리라는 글귀가 적혀있는 문설주. 그리고 사당을 지키는 증자의 77대손 노인 양주. 그들은 문화혁명 당시에도 여기에 살고 있었다. 그리고 몸 많은 간신히 피신한 덕분에 다시 이곳을 지키기까지 바깥 세상은 몇 번 더 바뀌었다. 모택동의 문화대혁명이 일대 과오로 비판받는가 하면 이른바 개혁개방의 물결이 전 중국 대륙을 뒤덮고 있고 문화대혁명 때 파괴된 비석들만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다. 늘 자신이 살던 춘추시대의 폭정을 염려했던 공자는 오늘날 또 다른 형태의 폭정과 만난다. 공자가 그토록 갈망했던 합리적인 세상은 쉽게 실현되지 않는다. (2500년) 전 사람 공자의 발자취를 따라와 본 우리의 여행은 이곳 증자사당의 뜰악에서 끝난다. 도전 일관. 일관되게 공자의 도를 전하기 위해 세웠던 이 커다란 사당의 문은 닫혀 있다. 오늘날 이곳에서 공자는 어디에 있는가?